국회를 통과한 새해 정부 예산에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 감면분을 지원하는 421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전주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상열풍 속에서 참선의 대중화, 세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청년 대학생 전법단이 각 대학 대불련 신규 지도법사를 위촉하며 내년 미래 세대 포교에 더욱 전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국대 신임 총장 후보들이 소견 발표를 통해 학교 발전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학교를 세계대학 반열로 끌어올리고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수 향일암과 그 일대가 최근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면서 향일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정부 예산에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 감면분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사찰이 등산객의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액수만큼을 지원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건데요. 421억 원이 내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황민호 기자입니다. 여야의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 가운데 사찰이 등산객의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액수만큼을 지원하는 예산이 42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나온 국민적 오해와 불교계의 피해를 해결하는 해법이 실질적인 사업 예산으로 처음 구체화된 것입니다. 불교계에 편성된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쉽지만 그래도 잘 확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종단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종단이 하려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사찰의 합법적인 징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화유산 전승의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면서 불교계가 마치 통행료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리산 국립공원 조계종 사찰 천은사가 지난 2019년 지역가의 상생을 내걸며 선제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등 불교계의 대승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예산 반영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해 거센 반발을 샀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회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시작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문화재 절반 이상은 다 불교 사찰 문화재인데 그걸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화재 관람료 이런 부분을 불교계나 국민 간의 불편사항을 제가 해결할 수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규모가 3천억 원 줄었지만 불교계 핵심 현안 예산이 다수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나란다 축제에 2억 원, 대한민국 불교영화제는 2억 원, 샤카디타 세계 여성 불자 대회는 5억 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이전한 서울 용산 지역 불교 문화 역사에 대한 고증 연구에도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국립조선 왕조 실록 전시관 운영에는 15억 원, 세계 청소년 명상 플랫폼 구축과 페스티벌에는 7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속리산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에 9억 원, 서울 진간사 전통문화전승관 건립에 12억 원, 천택국제다문화종합센터 건립에도 25억 원이 각각 반영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역문화재 보존 활용 강화, 문화재 안전관리 분야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며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서구권을 중심으로 명상 열풍이 거세게 일면서 최근 우리 불교계에서도 참선의 대중화, 세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주 서고사 일원의 세계평화명상센터가 문을 열어 참선 문화 확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주 혁신도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천년고찰 서고사. 이곳에 불자들의 수행 공간이자 세계인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될 세계평화명상센터가 건립됐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기공식을 가진 지 4년 만에 준공식을 갖고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국비 등 총 100억 원이 투입된 명상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명상생활체험관과 교육복합관, 명상체험관 등을 갖췄습니다. 총 5개년에 걸쳐서 세계평화명상센터 예산 작업과 그리고 기공식,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총 141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명상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과 연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나를 찾는 이들에게 치유와 행복 여행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명상센터가 저 많은 분들이 와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갖고 항상 안락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야 오늘까지 노력했던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상센터 건립은 불교계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의 힘이 합쳐진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명상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전주시는 명상센터가 앞서 문을 연 천주교 세계평화의 전당,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등과 어우러지며 종교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함께 우리 전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주시가 되면 우리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는 도시로 다시 반드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북 불교계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세계평화명상센터의 개관은 침체된 전북 불교가 재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조계종 포교원 청년대학생 전법단이 각 대학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신규 지도법사를 위촉하며 내년 미래세대 포교에 더욱 전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청년대학생 전법단은 어제 서울전법회관에서 대불련 지도법사 위촉식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대학생 불자들과 함께하는 송년 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청년대학생 전법단장인 공생선언 선언장 무각스님은 전법을 위한 지도법사 스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내년에는 더 자주 모여 탕마하자고 밝혔습니다. 이후 건국대 철영스님과 경상국립대 담산스님, 국민대 대원스님, 동국대 동진스님, 강원대 청욱스님, 서울여대 청여스님을 신규 지도법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신여대 지도법사 자오스님과 조석주 대불련 중앙회장, 유정현 61년차 중앙회장 후보자 등이 참석해 코로나 완화 후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의 우수한 대학생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청년 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어제 조석주 제60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을 비롯해 단국대 강지석, 성신여대 김가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민겸, 이화여대 김진 학생 등 모두 1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수여식 직후 범해 스님은 새해에는 전국 대학에서 법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각 대학 불교 동아리 회장들의 왕성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불교를 많이 홍보를 하는데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 시대에 아픔을 같이 치유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불교에 앞장서야만이 한국 미래도 밝지 않을까. 조석주 60년차 대불련 회장은 임기를 마친 뒤에도 불교 발전을 위해 법우들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신임 총장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갖고 저마다의 학교 발전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불교 중립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학교를 세계대학 반열로 끌어올리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의 건학이란 유례없는 학교 변화의 물결 속에서 동국대학교 차기 총장직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20대 총장 후보군 압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후보자 소견 발표 생중계 현장. 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은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에서 향후 4년간의 학교 발전 비전과 함께 공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임기 내 국내 대학 순위 5위, 발전기금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후보별 특색 있는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일한 이공계 교수인 임중현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기관이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 대형 연구과제 수주와 매주 1개 기업 간담회, 3명의 기부자를 연결해 발전기금을 1,000억 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불교 정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3대 사학의 반열에 꼭 올려서 박명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이비리그 대학 성공 배경은 자율 분권과 책임 운영이라며 학과 운영과 인사, 예산 편성 등 학교 행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기 중반 평가를 통해 필요한 책임을 지겠다며 연봉은 108만 원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에서는 총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과연 그 정도의 돈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영업사원처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대외협력처를 중심으로 한 모금 조직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불교 교육과목 표준화 등 건학인형 구현 사업에 활발히 참여 중인 윤재웅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불교문화 국제공유 프로그램 등 종립대학 위상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수도권 병원 신설과 사이버대학 유치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불교 관련 다양한 국제사업 및 민간 지원 사업 유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종립대학교의 위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최응열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며 대기업 기금 유치와 불교학술원 정각대학 설치 등 수익 다각화를 이뤄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대학 평가에 100위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의도고요. 그 다음에 5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 5위 이상 올리겠다는, 그래서 그레이트 동국 101대 5 비전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임에 도전한 윤성희 전 총장은 지난 임기 동안 내부 시스템을 다지고 남은 에너지를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과와 기업을 매칭해 장학생을 지원하고 불교적 소양을 보유한 인재로 성장을 돕는 산학불사 1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개교 120주년인 2026년에 동국은 120개의 기업과 연결된 대학, 그리고 120개의 국내 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그리고 1,200억의 외부 연구비 규모를 가진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 미래 비전을 이끌 20대 총장은 내년 1월 초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부처님 성지 네팔의 오지 어린이들에게 자비행을 펼쳐온 사단법인 헬핑로드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했던 후원 지역 방문을 재개했습니다. 헬핑로드 이사장인 서울 향운사 주지 지상스님 등 관계자들은 최근 열흘 일정으로 네팔 동부 칸첸중가 인근 오지, 자파, 거우라더허 지역 11개 학교를 방문해 컴퓨터 30대를 기증하고 84개 교실의 낡은 칠판을 교체했습니다. 또 컴퓨터 교실 운영 상황과 학생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200명가량의 후원 아동들을 만나 장학금을 전했습니다. 컴퓨터가 단 한 대도 없었던 네팔 거우라더허 지역은 헬핑로드가 지난 13년간 11개 학교에 215대 컴퓨터를 후원하면서 활력을 얻었고, 이에 힘입어 이 지역 버드러칼리 고등학교는 최근 정부로부터 3년 과정의 IT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헬핑로드는 서울 향운사주지 스님과 도반이었던 고 명조 스님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활동해온 한국자비공덕회가 2020년 새롭게 출범한 비영리법인으로 네팔 오지 어린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국내 4대 관음기도도량 여수 향일암과 그 일대가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면서 향일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일출 명소이기도 한 향일암 명승 지정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어슴푸레한 새벽,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깎아지른 듯한 기암 절벽 위, 해를 향한 암자 향일암, 인자한 미소의 해수 관음보살 아래로 시원스럽게 펼쳐진 쪽빛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선덕여왕 13년인 서기 644년 원효대사가 원통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수행하다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현재의 관음전 자리에 창건했다는 향일암. 거북이가 불경을 등에 지고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형상의 지형과 거북이 등껍질 무늬를 닮은 암석, 자연 암석의 해탈문, 울창한 동백나무숲이 장관을 이룹니다. 향일암에는 매년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한 수만 명의 해맞이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지난 2009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대웅전 등 정각 세체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은 향일암은 2년여간의 복원 끝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일출 행사가 열렸지만 최근 향일암과 주변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향일암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더더욱 명성지에 걸맞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5년 동안 향일암을 찾은 관광객 수는 328만여 명, 올해 11월 기준으로 66만 8천여 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21%가 증가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6년에 열리는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이번 향일암 일대의 명승 지정이 지역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돌산 진모지구를 중심으로 여수 박람회장과 금오도, 계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명승 지정을 계기로 섬 박람회가 개최되는 진모지구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돌산 권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하백도와 금오도, 섬과 해양을 연계해서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향일암 일대의 명승 지정과 관련해 향일암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먼저 문화재청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게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주변 문화유적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투어 상품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몇 년 전 BTS 멤버인 RM이 다녀간 이후에 향일암이 해외에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런 계기를 기회 삼아 명승 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의 명승 지정 이후 43년 만에 향일암 일대 명승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여수시.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에 힘입어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인 향일암의 가치를 알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적 문화재인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에 담긴
효사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국보 35호 4사자 3층 석탑 효사랑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5편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효사랑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에 1,500점이 출품한 가운데 박선주 씨의 화엄사에서 빛나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이상석 씨의 3대 가족이 화엄사에서가, 우수상에는 김영란 씨의 둥이들과 함께, 가작에는 조희경 씨의 부모님과 함께한 포근한 화엄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입선 두 작품에는 이경민 씨의 코로나를 극복한 엄마와 아들과 윤봉섭 씨의 딸아이 공직시험 합격 후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보 제35호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은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극진하게 시봉한 이야기를 석탑과 석등, 기단의 암수 4마리 사자로 표현해 효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엄사는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을 생활 속에 접목시키고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4사자 3층 석탑 효사랑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했고 내년에도 행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의왕시 청계사가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청계사는 최근 대전 호텔 ICC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청계사 목판을 활용한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 프로그램이 전통산사 부문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성행스님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함께 노력한 문화재청과 의왕시, 컬처앤로드 문화유산 활용연구소를 비롯해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매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총 406건의 사업 가운데 전통산사 활용사업 3개, 생생문화재 부문 11개 등 모두 27건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